자, 칠판 보시죠. 자, 일단 저희가 징검다리문법 시즌 1인데 일단 목적을 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게 문제풀이 반이긴 한데 그 문제를 풀어서 다 맞추자 이런 반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보통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문법 가속도 개념을 거의 다 정리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목적은 뭐냐면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키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문제를 풀고 나서 어차피 이제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개념을 다시 보시고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문제와 관련되는 개념은 제가 PPT로 다 띄워 드릴 거예요. 다 띄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PT를 다 공유를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 필기할 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알겠죠? 많이 없으니까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고요. 계속 보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홍수가 이제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댐을 만드는 겁니다. 댐을 만드는 건데 댐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댐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 문법 가속도 개념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곳곳에 누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어떤 누수가 생겼는지를 이제 찾아서 다시 이제 문법 가속도 보완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완을 하시고 나서 다시 이걸 또 적용하시고 다시 보완하시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문장도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익숙해지시면은 그 실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법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정답이 그냥 바로바로 보일 겁니다. 0점 몇 초 만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거 정확하게 좀 보시고요. 시즌 1에서 이제 늘 제가 어떤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의성에 대한 실험인데 어떤 거냐면 이 창의성이라는 게 과연 이제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이걸 이제 실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반에서 이제 그 이 반을 4개 반으로 나눠요. 다들 레벨은 좀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한데 일단 1반에 가서 이제 이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도형을 골라서 각자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요? 이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보통 이제 어떤 걸 고르냐면 만약에 이제 학생 입장이라고 보시고 이제 한번 골라 보세요.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거 한 3가지만 한번 골라 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친숙한 거 골라요. 집에 있는 거, 늘 가지고 놀던 거. 그러면 친숙한 게 뭐냐, 뭐 네모라든지 세모, 동그라미 이런 걸 고릅니다. 고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죠. 남학생들은 보통 자동차 만들고요. 여학생들은 뭐 집 만들고 막 그래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반에 갔어요. 자, 두 번째 반에 가서 이제 동일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여주는데 질문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도형을 골라보세요.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앞에서는 질문이 뭐였냐면 원하는 도형을 골라서 원하는 거 만들어 보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반에 가서는 원하는 거 한번 골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애들이 뭐냐면 집에 없던 걸 고르기 시작해요. 좀 특이하게 생긴 거. 어차피 동그라미 네모는 집에서 많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없는 좀 특이하게 생긴 것들을 고르기 시작해요. 이래요? 그럼 애들이 이제 다 고르고 나면 야 너네가 고른 걸 가지고 각자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상황은 지금 동일한데 질문을 하는 어떤 순서라든지 그게 조금 달라졌죠 지금.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반에 갑니다. 3반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1반, 2반에서는 도형을 보여줬잖아요. 도형을 가려요. 가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가 혹시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봐.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다 적은 다음에 도형을 보여주고 이제 여기서 골라서 너희가 생각했던 거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4반에 갑니다. 4반 동일해요. 자, 가린 다음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각자 만들고 싶은 거 한번 적어봐. 그러면 3반과 4번이 적은 게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일단 1차적인 창의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동일해요. 도형 보여준 다음에 야 여기서 골라서 너네 원하는 거 만들어봐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막 인상 쓰면서 고르겠죠. 고른 다음에 이제 막 만들려고 하니까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실험자가 어떻게 하냐면 야
옆 사람이랑 바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 만들기 시작해요. 이해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4개 반이 동일한 반인데 질문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걸 바꿔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창의성이 얼마나 이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4반에서 뭐다 창의성이 월등하게 증가했어요. 월등하게 증가했는데 실제 전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 이 친구들을 보냈어요. 평범한 4반 애들을 보내니까 얘네들이 실제 그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갔던 친구들보다 창의성 면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래요? 그래서 창의성은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실험이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작정 막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이래서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저희가 뭐냐면 선택형을 풀어요. 그럼 2가지를 나온 다음에 둘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찍어봤자 50%이기 때문에 그냥 막 찍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째 넘어갔어요. OX인데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려워졌죠. 이래요. 그럼 틀린 거는 뭐가 틀렸는지 찾아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고치기인데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지금 보시면은 2번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이제 그 포인트만 하나 찾아서 OX만 하시면 되는 건데 3번째는 뭐냐면 틀린 게 있으면 고쳐. 근데 틀린 게 없을 수도 있고요. 틀린 게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3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치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전형 문제를 저희가 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컬이고 그 다음에 매주 수업 때 저희가 기출문제 한 회를 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2020년 지방직 9급 어법 문제만 가지고 와서 그걸 전체 풀 겁니다. 시간을 재서. 알겠죠? 그래서 하시면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검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복습용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복습용 테스트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하고 나서 다음 주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배웠던 전체 내용에서 저희가 한 20개 문장을 제가 뽑아요. 뽑아서 다시 그걸 변형시킵니다. 변형시키면 그 20개 문장을 푸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찾아서 틀린 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습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 20개 문장에서 거의 한 90%는 내가 이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문법을 보는 눈을 조금씩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복습만 제대로 하시면은 문법 보는 눈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다음에 뭐 독해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독해를 접근할 때 한 문장을 정확하게 구조 분석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독해 문장 보는 것도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PT를 공유해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필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업 중에 최대한의 어떤 효율을 내기 위해서 PPT를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절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게 PPT만 보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래요? 내가 만약에 뭐 위치랑 웨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위치랑 웨어만 딱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이론책 찾아보시고 관계사 파트를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주 한 주 그 누수된 공간을 찾아서 이게 뭐다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준비, 도약, 비상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준비는 제가 수업 중에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푸시면 돼요. 편하게 풀어보시면 되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첫 번째 문제를 봤잖아요. 봤는데 이걸 내가 그냥 알고 풀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이거 확실히 잘 모르겠네. 별표 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복습할 때 어떤 개념들을 찾아가야 되냐면 별표 친 문제, 그다음에 내가 풀었는데 틀린 문제, 이 2가지에 관련되는 개념을 찾아서 그걸 뭐다 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내 능력들이 계속 향상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2번째 도약을 언제 푸냐면 첫 번째 수업할 때 문제 푸셨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볼펜으로 다른 색깔로 뭐다 여기 필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럼 집에 가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복습하시고 최종적으로 뭐다 가려놓고 깨끗한 걸 보시고 문법적인 포인트가 보이는지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복습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상은 뭐냐면 지금 푸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시험이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묵혀놨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개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무작위로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교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기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시즌 1부터 4까지 쭉 들으시면은 웬만한 기출 문제는 다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습형 테스트가 20문제씩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모아 놓으시면 그것도 나중에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풀라고 할 때 1번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계속 체크를 하셔야지 빨리빨리 누수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